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진짜 놀란 게 베네수엘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야, 근데 내가 되게 특이한 점을 이번에 목격했어.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뒤에 미국 내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보도하는 논조와 네. 중국이 보도하는 논조가 분석하는 논조가 180도 다르고 이 베네수엘라 때문에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어. 그게 그런 효과가 있구나. 야, 이게 되게 신기해. 좀 설명을 좀 해줄게.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으로 맞다는 건 그 이유가 100%는 아니라는 거야. 일단 석유에 관련된 이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난 베네수엘라 갔었었어. 그렇죠. 그 전에 갔다 오셨었죠. 200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눈독을 많이 들였어.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네. 그 당시 중국은 정말 고도 성장했을 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 진짜 전 세계 석유 나는 나라에서 전부 석유 사들여야 되고 철광석 나는 나라에서 전부 철광석 사들여야 될 정도로 진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용광로다 할 정도로 진짜 자원이 엄청나게 필요했다고. 그때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등인 베네수엘라가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리고 차베스. 이 사람은 딱 미국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과 결이 잘 맞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독재 국가들은 그 독재 국가 수장하고만 의기투합하면 나머지 사업과 이권은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협상력이 낮대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차베스가 마침 또 필요로 했던 게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핑이랑 손을 잡은 거지. 그런데 차베스 얘기했어. 나 돈이 없다. 차관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했더니 와, 그 당시에 1000억 달러의 차관을 달라고 했어. 1000억 원 말고요.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그러면 이게 달러니까 곱하기 1300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1500을 해야죠. 이제 1500을 해야지. 네. 자, 그 정도가 되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차관 1000억 달러 빌려줬어. 대신 그럼 니네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이 차관을 우리 석유 가져가. 그렇게 해서 석유를 가져가기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중국 입장에선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고도 성장할 때 필요한 석유 수급권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그리고 미국 바로 밑에 턱 밑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그렇죠. 자신의 교두보를 만들면서 거길 바탕으로 그 밑에 있는 중남미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을 엇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일석이조, 일석삼조를 노렸네요. 맞아. 그러면서 그 뒤로 단순히 1000억 달러 돈 주고 석유 가져오는 그 수준에서 끝낼 게 아니라 진짜 베네수엘라를 중국의 거점 교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끔 대통령이 어느 나라 방문하러 가면 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수상하고 이 뭔가 정상회담하고 뭐 사인하잖아. 네. MOU 체결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 MOU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중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서 MOU 체결했는데 뭐 UAE도 뭐 하고 할 거고 다 할 거 아니야? 전략적 무슨 동반자 무슨 뭐 그런 거 하면서 MOU 문구가 1번, 2번, 3번, 4번 뭐 있는데 그런 MOU 중국과 베네수엘라 몇 건이나 한 것 같아요. 좀 두둑히 써라. 한 30건? 600건이나. 그냥 남발했구나. 그냥 막 남발했어. 그러니까 진짜 차베스도 자기 혼자서는 못 하는데 국민들에게 뭔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역량이 안 되잖아. 근데 중국은 우리 사람 이거 해주겠다 해 하고 자꾸 찾아오니까. 뭐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실제 많이 했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기서 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600건의 MOU를 체결할 정도로 양 국가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엔 야 이거 씨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믿을 사람이 없어서 왕서방을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과정에서 먼저 베네수엘라에 총뿌리를 들였던 게 이제 트럼프가 지난 1기 때야. 베네수엘라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금융 제재 해야겠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더 이상 석유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못 나가게 막아야겠다 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를 봉쇄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랬다는 건지 이게 인위적이지 않은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국제 유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서 더 이상 베네수엘라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금액대로 낮아지다 보니 판매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슬슬 베네수엘라 정권이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중국도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베네수엘라 애들이 석유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석유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시설 노후화됐지. 본인들이 개보수도 못하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그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얻어 가져오기도 쉽지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 상황이 어땠냐면 1,000억 달러 아까 차관 빌려줬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그 1,000억 달러 차관 빌려준 상황에서 아직 100억 달러는 회수도 못하고 있었어. 그래도 900억 달러는 회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가 그때 베네수엘라 갔을 때도 네. 석유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그 가동하지 않는 그 정유 설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고철로 그냥 뛰어갔어. 니네 어차피 여기서 석유 못 캐. 그러면 이 철 가져갈게. 거의 그 수준까지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좀 있었단 말이야. 이거 저 베네수엘라에게 전략적 요충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국가가 완전 아사리판도 되고 해서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맥락이야. 그런 이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중국이 한 20년 이상 공을 들였던 베네수엘라를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하루에 그렇죠. 그냥 완벽하게 자기네 영역 안에 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미국 언론에서 자랑하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마두로가 잡혀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중국 특사 추샤오치하고 대통령 궁에서 좌담을 하고 있었어.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당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중국 특사 추샤오치가 대통령 궁에서 마두로랑 몇 시간 전에 좌담을 하고 있는데 중국 특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거잖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야. 적어도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에게 얼마나 공을 들여왔었고 노력을 해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반증해드리려는 걸 증명해드리려는 거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러니까 야 알아도 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돈도 못 받았고 그리고 MOU도 600건이나 체결했고 남미 지역에서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저 나라가 아사리판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고 대통령 궁에서 상시 특사가 좌담을 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가 중국인데 마두로한테 마두로 대통령 저희 중국의 여러 정보망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인공위성과 우주 항공 기술과 국방 정보력을 다 발휘해서 알아봤는데 잠시 후에 당신을 잡으러 올 것 같소. 일단 피하쇼. 이 얘기를 통보를 못한 거야. 임박한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아무 통보를 안 한 거야.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랑할만하네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그 두 관계를 어떤 논조로 받아봤어. 이제 미국이 절대 우위의 패권 국가가 아니라 라이벌이다. 중국이 많이 쫓아왔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라고 그러지? 그 기술력이라는 게 야, 달 뒤를 갈 수 있는 건 중국 말고는 못 간다.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 네, 그리고 그렇죠. 미국 내에서 미국의 인공지능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중에 핵심이 또 인도 말고 중국계다. 그래서 이거 이제 미국이 뭐 중국 우습게 보면 안 돼 했는데 뭐야? 중국의 정보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거야. 미국이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지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 아무리 이제 나라가 이제 속된 말로 좀 허접한 나라더라도 그 나라의 이제 정상을 그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데리고 나온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야, 그것도 자국 미국 군인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고 물론 이건 미국의 공식 보도라서 그렇죠. 또 베네수엘라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지 부상자만 모르겠지만 한 명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아. 베네수엘라도 그 얼마나 병력도 더 많겠어. 그렇죠.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정예부대를 놔뒀겠어. 그리고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럼. 그런데 딱 그 미군이 침투하기 직전에 베네수엘라 그 정예군들이 모두 머리를 잡고 쓰러지면서 피를 토하고 있었다고. 코피가 막 터지고 그랬다고. 너도 들었구나. 그거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파를 쏜 건지 뭔지 모르겠죠.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다 쓰러져 있고 그냥 미국은 그냥 무혈입성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에 그럼 우리 귀마개를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몰랐다는 점이라는 그렇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너스레 떨고 있는 국가들의 수반들이 많으냐면 우리 친중됐어. 우리 뒤에 중국 있어. 우리 무기들 다 이게 중국이 제공해주고 있고 그 방공망 이거 다 중국이 해주고 있고 이 많은 지금 중국의 뒷배로 본인이 독재를 하던 친중 정권으로서 우리는 미국에게 반대표를 던지거나 미국의 대척점에서 활동해도 된다고 믿는 수반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중국을 믿을 수가 없네. 그 경각심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야, 미국 마음대로 하라 그래. 우리 중국 있어. 이 소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도 있게 된 거지.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에 줄 서고 있는 많은 국가의 수반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야. 이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 1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메시지를 던졌다고 미국에서 해석하는 언론들이 있어.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미국은 먼저 알 수 있어. 그리고 니네 중국이 대만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미국은 구두로 우리가 위협했던 걸 실제 실행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 점이야. 무슨 소리냐? 자, 마두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지난 1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 저 마두로 저거 내가 가만 안 둬 했어. 그리고 이번에 마차두가 노벨 평화상 받을 때 그때 직전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트럼프가 그 뭔가 개입할 것을 천명하면서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지난 12월 달부터 막 적극적인 발언들을 했거든. 근데 결국 마차두에게, 그러니까 마두로의 정적에 해당되는 마차두에게 노벨 평화상이 갔단 말이야. 그런데 트럼프가 그러면 그냥 노벨상 타려고 구두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마두로 가만 안 두겠다라고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실제 말한 걸 실행해버렸단 말이야. 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적인 활동을 했을 때 우리 미국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라는 논조도 간간히 발언을 많이 했거든. 물론 반대 발언도 했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근데 하나의 존중이 대만 중심의 하나의 중국인 거야? 아니면 중국 중심의 하나의 중국인 거야? 사실 오리지널은 대만이잖아요. 그런 이거 너 조심해야 될 발언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뭐 카이로 회담에 참여한 사람도 뭐. 저는 하여튼 중국 여러분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려오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게 뭔지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게 외교적 술사야. 표현법이고. 그렇죠.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일을 안 만들어. 자, 그런데 그 구두 위협들이 몇 번 했던 대만에 뭔가 문제 생기면 우리 미국 가만 안 있지. 그리고 실제 대만과 미국이 관련된 조약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구두 위협한 걸 실행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중국이 내년 내후년쯤에 대만에 뭔가 제스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2027년설이 유력하잖아요. 제일 근데 유력하지. 시기가 딱 그 1년 전 딱. 그러니 이게 중국에게 봤지? 2027년에 뭐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 봤을 거 아니야. 이 제스처를 알렸다라는 게 미국의 보도줄 중에 일부 이게 강하게 있는 거야. 이 진짜는 중국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액션한 거다. 그렇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자, 니네가 뭐 기술 뭐 많이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니네 우리 군사작전 하나 지금 파악도 못 하잖아. 이것도 보여줬다는 거야. 그렇게 국방력도 안 되는데, 니네가 무슨 대만 침공해서 우리한테 어떡할 건데, 요게 다 맥락에 들어있다는 거지. 이게 미국발 보도인 거야. 자, 그런데, 중국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중국이요? 이게 또 재밌어. 네. 일단 첫 번째,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해서 석유를 막 캐기 시작하면 우리 베네수엘라 석유의 지분 100억 달러 있는 거 드디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중국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게 가장 마이너한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가장 본 게임, 미국이 드디어 선언을 했다. 뭐? 바로 멀로 독트린에 이은 트럼프의 독트린을 선호한 거다. 예. 멀로 독트린이 뭐야? 1823년에 그렇죠. 그 당시 멀로 대통령이 유럽은 우리 쪽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예. 그때 유럽은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라고 멀로가 얘기한 게 그 당시 1823년에는 미국이 지금 같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아니야.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 신생 독립국이었죠. 본인이 뭔가 영역을, 도메인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 선 그은 거야. 난 여기까지만 신경 쓸게. 대상 건너서 오지 마라. 오지 마. 나도 니네들한테 뭘 안 할 테니까 하면서 전 요거만 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버린 거야. 왜? 내가 패권국가 아니니까. 그렇죠. 한정된 영역만 관리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멀로 독트린을 지금 받아서 트럼프 독트린을 이게 선언했다는 거지. 그렇죠. 실제 서방구만 미국이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요즘 있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트럼프 독트린은 결국 무슨 얘기다? 봤지? 미국이 자기 힘이 예전 같지 않음을 스스로 자인한 거라는 거야. 미국의 힘이 가장 아직 그 높지 않았던 그 예전 시절의 미국의 위상으로 스스로 국한시키고 제한하면서 서방구만 내가 관리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이 베네수엘라를 가져가면서 트럼프가 천명한 메시지다라는 거지. 그럼 서방구만 가져간다? 그런 얘기는 대만은 그럼 이쪽 관할이죠. 그렇지. 태평양 건너서. 그래서 중국에게 대만은 네가 가져가 라는 메시지가 여기 메타포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중국의 보도인 거야.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미국 보도를 들었을 때는 제가 이제 고개를 여러 번 끄덕거리면서 이제 공감이 갔는데 왜 공감이 안 가죠? 근데 좀 들어봐봐. 네. 멀로 독트린이 있었을 때는 진짜 미국 힘이 없었는데 네, 그렇죠. 슬슬 미국이 힘이 세졌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하와이 병합했고 네, 그렇죠. 푸에르토리코 또 병합했고 필리핀도 식민지화했고 예, 스페인하고 전쟁에서 그렇지. 뺏었죠. 그리고 괌도 자기가 가져갔단 네,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확산되면 주저없이 힘을 팽창시켰어. 그러면 스스로 서방구만 내가 관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스스로 미국이 그랬던 적이 있었느냐. 성장하던 미국이 없었다는 게 중국의 보도 내용인 거야. 전문가들의. 그러면서 결국 대만은 하하하하 중국을 그렇게 보도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할 때 유엔을 제꼈어. 그렇지? 절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국제법도 위반한 소지가 사실 국제법 위반한 거야. 그렇죠. 뭐 주권을 뭐 명백히 좀 침해한 부분이 그렇지. 있죠. 남의 나라 국가 수반을 지금 저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포획한 거 아니야. 그냥 납치해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체포해 갔다고 했는데 뭐 이유는
있지 뭐 좀 마약을 뭐 어떻게 했고 뭐 하는 거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중남미 국가의 대통령들 웬만한 사람 다 잡아가야지.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하고 이제 멕시코도 손봐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미국 스스로가 베네수엘라를 가져갔어. 그 얘긴 미국이 우리에게 신호를 줬다는 거야, 중국에게. 너희들도 이제 나를 명분 삼아 유엔도 제끼고 국제법도 제끼고 대만을 가져가도 내가 나 스스로 이제 나설 수 없는 명분을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아니 중국이 국제법도 위반하고 유엔도 제끼고 대만을 이렇게 침공해서 가져간다는 거 우리 미국이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스텔스기 보내고 뭐 이거 할 겁니다라고 원래 미국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거 하기가 너무 우리 중국의 힘이 세져서 부담되니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이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해서 중국이 그걸 한 거를 스스로 나서기가 머쓱하게 만든 거다. 어때? 일단 중국이 이제 해석하는 거는 이제 자기네가 좀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좀 자기네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솔직히 제 느낌은 그래요. 예, 형 아시잖아요, 친미주의자. 대만의 전통성을 인정하는 우리 조 PD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하여튼 이게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이 침공을 뭐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는 뭐 그냥 FM으로 내가 객관적인 통계되고 증거되고 가서 본 걸로 방송을 해서 그건 공중파니까. 근데 여기는 내 개인 유튜브 방송이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의 뇌피셜, 각 나라의 뇌피셜을 어디선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내 개인 방송에서 얘기하지 어서 하겠어. 아 그리고 저도 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대한민국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뭐 특정 어느 나라가 뭐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한다. 저는 제 생각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건 맞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조 PD가 개인적인 생각 얘기한 거 너무 지탄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걸 우리가 벌써 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난 너랑 같이 언젠가 중국도 놀러 가고 싶은데 갑자기 이미그레이션에서 네. 넌 좀 남아 이렇게 될까봐 넌 좀 남아 할까봐. 저는 대한민국이 저를 지켜줄 걸 믿습니다. 정말? 네. 자, 그래서 양쪽 국가는 과연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지 좀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네. 끝!